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 학원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아이들의 어떤 재수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 일동공식이 과연 뭘까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저희 학원의 시스템이에요. 학습을 메이크하자, 그래서 이것을 업하자고 하자는 어떤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의 어떤 이 M이라는 거는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이 맥시멈을 해서, 즉 수학을 최대치를 한번 끌어올려 보자. 그래서 이 맥시멈을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어떤 수학의 양, 이 양을 갖다가 최대치로 한번 끌어올려 보고, 그리고 수학에 있었던 범위, 이 범위라는 파트는 있는데 이 범위는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 또 뭐 하자? 업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속도예요. 수학의 문제 풀어야 되는 속도. 3 후반에서 4 정도 나오는 아이들은 수학 문제를 다 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속도를 올려보자. 그래서 이것도 업해보자 해서 이 맥시멈이고, 그러면 이 양과 범위와 속도 갖다가 업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 하자? A, 즉 뭐냐면 ask 하자. 이 물어보자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 물어보자라는 건 뭐냐면, 학원은 항상 강사님이 항상 계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계시기 때문에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사님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이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항상 남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강사와 이 학생들 이 사이를 소통이 원활하면, 서로가 묻고 질문하면 아마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그냥 혼자서 주구장창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뭐 할지도 모를 텐데 라는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강사분과 아이들의 이 원활한 이 소통을 키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 에스크라는 파트인데, 이 에스크는 저희가 수업의 단계가 항상 뭐냐면, 일단은 개념적 수업이 우선적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에 대한 실전 대비. 나 개념을 들었어.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실전하고 어떻게 응용하지? 하는 파트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클리닉이라는 파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되게 큰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뭐냐면 질문하고 여기다 속도 보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파트는 실제로 아이들이 수학에서 어느 뭐 공식이라든가 공식했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고 기출 문제를 분석으로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학을 배운 내용에서 우리가 기출 문제, 거기 나온 기출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 뽑아내고, 그 기출 문제 뽑아낸 걸 중심으로 해서 답지에선 이렇게 풀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푸는 방법들이 되게, 모든 수학이라는 문제들은 한 개 아니라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세 개 설명해 주면서 아이들하고 자꾸 토론하는 수업들이 클 거예요, 아마 이 부분들은. 그 토론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익힌 거, 이 배운 것도 아이들이 이제 클리닉 문제 하면서 선생님들이 항상 옆에서 지켜오면서, 이 클리닉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어떤 속도를 좀 약간 높이자는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줘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이거 풀어, 이거 풀어, 이거 풀어 하면서 푸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면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학원은 소수 학원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이제 실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맞게 문제지가 전체가 다 뭐냐면 달라요. 다른 문제지 갖고선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얘는 A형, 얘는 A급, 얘는 B급, 얘는 C급 해서 다 다르게 주면서 그걸 질문 받아가면서 하는 게 이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이 클리닉 자꾸 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일주일 동안 배운 거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아마 확실한 어떤 그러한 소스를 얻어가지 않을까 봐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항상 뭐냐면 이거 가지고 아이들 뭐 하자? 키라자. 이 키라는 거 뭐냐면, 여기에서 하다 보면 자꾸 이 소통을 하고 뭘 하다 보면 뭐가 생겨버리냐면, 아이들의 불필요한 어떤 그러한 습관들이 눈에 보여요, 선생님한테. 소통이 돼야지 이 아이의 약점도 보이는 거고, 어떠한 이 아이의 고질적인 병도 좀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뭐 하자? 약점이라든가 아이만의 어떤 습관들, 이 습관들을 다 뭐 해버리자? 이거 죽여버리자. 죽이면서 다시 이해한 부분 다시 뭐 하자? 소통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뭐냐면, 약점이라는 것이 뭐하다? 이 약점들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실제로 아이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문제 푸는 어떤 스트레스, 어떤 뭐 답지를 그대로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뭐냐면 정말 필기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작은 문제도 그냥 간단하게 한 2줄, 3줄이면 풀 수 있는 것도 습관적으로 뭐냐면 이걸 10줄 이상 끌어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같은 거 풀 때 뭐가 안 나오냐면 문제 전체를 풀지 못하는 속도가 되게 느려져 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잡아내는 것이 아마 이 소통에서 있을 거예요. 또한 뭐가 우리가 있냐면 이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항상 뭘 보냐면 모의고사를 봐요. 학원 자체 모의고사를 보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 채점하고 선생님들이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푸는 과정들을 다 보시거든요.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아이가 부족한 게 뭔지도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나올 거예요. 아이들과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소수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한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런 주기 소통하면서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한 해결적 방안을 제시하겠죠. 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있어서 아이들과 또 소통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성적적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봐요. 근데 진짜 많이 올라요. 이 이라는 건 뭐냐면 이펙트라고 해요. 이펙트. 그래서 이펙트라 해서 이것이 뭐냐면 결국 애들이 어떤 결과물과 그런 어떤 영향력들을 좀 보이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보통 저희가 이제 올해 했을 때 느끼는 뭐냐면 이 8등급의 아이도 1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파악했어요. 이 재수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성적은 웬만하면 다 올라요. 다 오르는데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오를 텐데 실제로 만약에 뭐 4등급 나온 애가 3등급 나왔다고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4등급 나오면 얘는 적어도 뭐냐면 2등급 상위권은 나와야 되고 6등급이 나오더라도 얘는 2등급 상위권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실적으로. 아니면 정말 진짜 1등급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해왔던 결과 느낀 거는 뭐냐면 8등급짜리도 1로 갈 수 있어. 확실해. 이런 것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 예상 밖의 어떤 결과물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항상 이제 이 학습을 메이크업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과의 소통이라고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자체가 이 8에서 1이 나오든 뭐 6에서 1이 나오는 이 과정들을 보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공부할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 자체가 이제 서로가 이제 소통하고 뭐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그것이 뭔지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따라오는 반응이 되게 큰데 뭐가 문제가 돼버리냐면 아이들한테 애들이 항상 제가 말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은 슬럼프라는 게 와요. 그러니까 이 공부들을 해가면서 자꾸 소통하고 뭐 하다 보면서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자기의 기본적으로 해왔던 공부와 기존에 해하는 선생님들이 말하고 아 이거는 좀 고쳐야 되고 이거 좀 해야 돼 라는 부분에서 해나가는 파트가 있을 때 아이들 자체가 약간 좀 이제 슬럼프가 오는 게 있어요. 이 슬럼프가 오면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뭐냐면 공부를 포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야, 슬럼프가 왜 올까? 슬럼프가 왜 오냐면 공부를 하지 않아야 애들이 과연 슬럼프가 올까? 아니거든요. 그 오는 슬럼프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슬럼프는 공부를 한 아이한테 오는 거지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슬럼프가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단계가 딱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뛰어넘어? 그래, 소통해. 그때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 다시 물어봐. 그러면서 자기 어떤 부정을 다시 채워놓고 해야지 성적이 이 수학이라는 것이 탁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견디지 못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애태우고 수학도 뭐냐면 단계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뭐 4등급 선 아이들이 3등급까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이 슬럼프가 이 3회에서부터 이제 이 2라는 수준으로 올라올 때 이 2라는 수준 올 때 여기에서 이 슬럼프가 한 3, 4번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상하게 약간 너무 쉽게 포기한다 해야 되나? 이 부분들 올라갈 때 아마 슬럼프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들 이것도 이제 우리 강사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올라가고 또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올라가면서 아이들은 분명히 1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을 메이크업 하면서 이것이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수를 성공하는 어떤 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